자, 여기서 이 사람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에서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거리, 그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여기를 구하면 돼. 여기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100m 속도로, 매분 100m 속도로 걸어가니까 이 부분을 100t라고 잡아주세요. t가 분입니다. 그럼 여기도 몇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닮음이에요. 얘가 4대 1.6이잖아. 4대 1.6은 40대 16이고 얘는 10대 4고 5대 2야. 그치? 그러니까 얘 대 얘가 5대 2면 이만큼도 5대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3이겠지. 3. 3대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대 2는 100t 대 뭐랄까 x라고 해볼까? 일단 x 이렇게 그러면 3x는 200t가 되겠죠. 그럼 x는 3분의 200t가 돼. 자, 우리가 삼각형에서 두 개가 이렇게 평행이면 유선이 요것 대 이것은 요것 대 이것이거든. 그래서 요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비례식을 세워서. 여기가 300분의 200t고 여기가 100t니까 우리가 요 길이 구하고 싶었잖아. 요 길이. 그치? 얘는 이제 3분의 300t죠. 3분의 200t를 더해면 3분의 500t가 돼. 그치? 속도로 물어봤으니까 요건 위치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미분해주면 이게 날아가고 3분의 500이 되겠죠. 3분의 500.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미터 퍼 분이 되겠죠. 단위까지 써주면. 자, 길이가 4cm인 공은 이제 9죠, 9.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증가한다. 6초 후에 고무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자, 부피를 식으로 표현하고 그 변화율 그러면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근데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자, 건널비는 참고로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반지름은 어떻게 할 거냐? 반지름은 처음에 4였거든. 근데 몇 초 1cm씩 커지니까 반지름을 4 플러스 t라고 해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반지름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줘. 그래서 3분의 4 파이 4 플러스 t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부피야. 이게 부피. 이 부피의 변화가 이거 미분할 거거든. 변수는 t야. 그러니까 3 내려가서 4파이 이렇게 되겠고 4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겠죠. 속리분도 해주면 여기 1이거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6초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되겠죠.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400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뿔 모양의 그릇인데 물을 이렇게 채워 넣은 거죠, 그지? 그때 수면의 높이가 몇 초 1cm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었다. 몇 초 1cm. 그러면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그럼 수면의 높이 이 부분이 t가 되겠죠. t, 그죠? 몇 초 1cm씩 올라도록 수면 높이가 5가 되는 순간 수면의 높이가 5가 됐다는 거는 이게 5초 지났다는 얘기예요. 5초 지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t가 5라는 얘기지, 그지? 그걸 마지막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부피. 물의 부피인데 물의 모양이 지금 원뿔이거든? 원뿔은 3분의 1 파이 r 제곱에 이 파이 r 제곱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거기다가 높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 우리가 x라고 해볼까? x. 그래. 그 다음에 뭘까? 자, 이 도형이 또 역시 닮았어요. 직각이죠? 그러니까 큰 삼각형하고 여기 작은 삼각형이 닮은 거야.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 18대 6이죠. 18대 6을 줄이면 3대 1이죠. 3대 1 이렇게 되고 걔는 t 대 x죠.
t 대 x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3x는 t죠. 이렇게 외항곱은 외항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 h에 해당하는 게 지금 t예요. 그죠? h에 해당하는 게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지름 우리가 조금 x로 잡았거든요. 여기를 x로 이렇게. 그러면 t는 3x니까 이 3x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줘. 그럼 3분의 1 파이에 x 제곱에 3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약분되고 얘는 파이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 근데 우리가 t에다가 5를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를 t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겠다. x를 t라고 표현하면 3분의 t 이렇게 되지. 요 x에다가 3분의 t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아니라 3분의 1 파이에 3분의 t의 제곱이니까 9분의 t제곱이 되죠. 거기다 t를 곱해 이렇게. 이게 낫겠다. 그럼 27분의 파이에 t 세제곱이 되죠. 자, 요걸 미분할 거야. 변화율이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나오면서 9분의 파이가 될 거고 t 제곱이 돼. 맞지? 자, 요 t에다 뭘 넣기로 했어? 5초가 지난 거잖아. 5cm가 됐으니까 얘가 5cm가 됐다는 건 1초에 1cm니까 5초가 됐으니까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9분의 25 파이가 되겠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인다. 동심원은 원의 중심이 똑같은 원들을 말해. 이렇게 늘어나겠지. 파문이 돌을 던져서 맨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반지름을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 매 초 뭐 2cm씩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2t 뭐 이런 식으로 놓을 거잖아요. 3cm다 3t 이렇게 놓듯이. 근데 2인치, 3인치, 4인치, 2분의 1인치 몰라. 그래서 반지름을 이건 얘고요. KT라고 놓읍시다. KT. 비례상수라고 해요. K를. 이렇게 반지름을 놓는다면 일단 어차피 파문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제곱이잖아. 이 r에다가 요 KT를 집어넣어. 그러면 파이는 상수고요. K 얘도 상수예요. 이렇게. t만 변수거든. t만 변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요게 바로 파문의 넓이에요. 파문의 넓이인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파이 k 제곱 t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은 상수야. 요게 변수고. 됐지? 요 t에다가 2초 후에 파문의 넓이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왜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그 녀석이 파이가 되는 거지. 그쵸? 2를 집어넣으면 4파이 k제곱이 되고 얘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알리고 k는 뭐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이게 넘어가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k는 2분의 1이구나. 됐어요? 2분의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4분의 1이 돼서 2분의 파이 t가 된다고 얘가. 그치? k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요게 변화율인데 이렇게 된다고요. 이때 t에다가 다시 또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서 점 P는 원점을 출발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점 P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점 Q는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뭐를 출발하여 Y축의 방향으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4cm로 움직인다. 자, 그럼 점 P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 있냐면 T초가 지났다고 했을 때 얘는 X축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T, 0이 되겠죠. 몇 초 3이야? 3T. 3T, 0이 되겠죠. 자, 그다음 Q는 어디에 가 있냐면 Y축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0가 될 거고 매초 4의 속력인데 여기다가 4T라고 하면 안 되고요. 4T라고 하면 안 되네. 왜냐면 얘는 2초 후에 출발했잖아. 2초가 모자르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해줍니다. 됐죠? 2초 후에 출발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점 P가 출발한 지 5초의 삼각형 OPQ. 삼각형 OPQ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주자면 뭐 이런 거지. 얘가 여기 3t. 응? 얘는 4t-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5잖아. 요 삼각형을 말하는 여기가 직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4t-2가 될 거고 높이는 3t가 될 거야. 곱해주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이게 바로 넓이가 되겠죠. 좀 정리해주면 얘는 6t t-2 이렇게 될 거고 6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됩니다. 그쵸? 그러네요. 자, 이거 미분합시다. 미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2t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t가 5래요. t가 5니까 내가 5를 집어넣어주면 12 곱하기 5가 60이죠? 60 빼기 12는 48이 되겠습니다. P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력으로 적어볼까? 자, P는 어디에 가 있겠어요? P는 X축이니까 T, 0에 가 있겠죠. 자, Q는 원점 동시래요. 얘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0,2t 이렇게 되겠네. 0,2t. 자, 그랬을 때 자, P는 여기쯤에 있다고 쳐봐. 여기 T야. Q는 여기쯤에 있다고 해봐. 두 개니까 2T야. 이렇게. 이걸 연결해. 이게 PQ지. 이게 PQ야. 그 PQ와 직선 Y는 X. Y는 X는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만나는 점을 여기를 R이라고 한대. 선분 OR. OR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R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자, 보세요. 기울기가 X 증가된 거에 Y 증가량 해주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죠? X 증가량 T분의 Y 증가량인데 Y 증가량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T거든. 약분은 마이너스 2야. 되겠지? 그리고 Y절편이 2T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t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요거랑 Y는 2x 요 두 개를 연립하면 R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4x가 되고요. 2t가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t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R이라는 점은 2분의 t, 이렇게 되겠지. 그치? x에다가 2분의 t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분의 t를 집어넣으면 y좌표는 t가 되겠죠. 이렇게 t. 됐어? 5는 뭐 0,0을 말하는 거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길이가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길이가 된다. x 차의 제곱해주면 4분의 t제곱이고 y 차의 제곱해주면 t제곱이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이렇게. 얘는 루트 4분의 5t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루트 4는 2고요. 루트 5가 있고요. t제곱은 t로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길이에요. 길이. 5r의 길인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루트 5가 나오겠다. 그래서 자,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게 변화하면서 강수량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가 있는데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측정기의 각 모서리 길이가 매시간 5mm씩 증가하는데 오후 1시에 10mm가 되었대. 자, 12시, 1시 1시간 지났는데 1시에 10mm래. 그럼 12시면 5mm씩 커지는 거니까 5mm였대. 그럼 2시에는 뭐 15mm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시에 10mm다. 그러면 측정기는 지금 정육면체 모양인데 부피의 변화율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몇 시인가? t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부피의 변화율이 얘는 나와 있다. 그러면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위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봐봐, 모서리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한 모서리가 처음에 5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5의 배수가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5t다. 시간당 5mm씩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네. 이 정육면체 부피는 이 한 모서리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5 플러스 5t의 세제곱, 요게 바로 부피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미분해주면 변화율을 찾는 거죠. 이 미분하면 얘는 3에 5 플러스 5t의 제곱에 이 속미분까지 해주면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렇죠? 이 녀석이 13,500이라는 거야. 그리고 약분해주면 이게 15죠? 15로 해주면 이게 900이 나올 거예요. 900. 그래서 이만큼은 900은 30의 제곱이니까 30이 될 거고 t는 5가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t가 5라는 건 5시간 후를 말하잖아. 12시에 측량을 시작했으니까 오후 5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었어. 옆에 좀 있을게. 아니야, 됐어. 네, 찍으세요. 찍어도 돼? 네. 수익순위로 움직이는 전 PC가 T에서 속도인데 속도야, 위치가 아니라 속도야. 맞는 거 고르래. T가 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는데, 자, 속도 그래프니까 위치에 대해서 도함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해놓고 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았죠? 그죠? 증가해서 증가잖아. 0에서 6 운동 방향 3번 바꾼다. 이게 도함수기 때문에, 위치의 도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고 여기서 바꾸고 2번이니까 이것도 틀렸다. 자, 2에서 4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쪽, 즉 감소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건 맞았죠. 4에서 6이면 6인데 속도는 증가한다. 만약에 위치가 증가한다. 이동한 거리가 증가한다. 그럼 맞아. 왜냐면 플러스니까. 근데 얘는 속도야. 그리고 얘는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가 지금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죠? 감소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의 각각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네요. 옳은 것만은 잠깐만, 우리 뭐 안 했다. 이거 먼저 해야겠네. 자, 여기 위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 잠깐만, 또 뭐 하는 거 있나? 안 한 거 있네. 601번입니다. 601번은 속도 그래프가 원쪽 그래프가 같을 때 다음 중에 속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각. 자, 여기 속도인데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죠. 그죠? 도함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거를 찾아주면 돼. 여기는 음이고 얘 0이고 얘 양이고 이거 0이고 음이지. 그러니까 양일 때가 가장 클 테니까 T3가 되겠죠. T3. 자, 이번엔 위치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기억. T는 A에서 속도가 최대다. A에서 속도가 최대다? 속도가 최대라는 건 지금 위치에 대한 속도는 도함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분명히 지금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여기 D 같은 데는 뭐야? 더 가파르지. 플러스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최대일 것 같아. 응? 여기가. 그 다음에 0에서 F,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0에서 TF. 운동 방향이 3번 바뀐다. T가 0에서 F까지면 운동 방향이래요. 운동 방향. 봐봐. 운동 방향이니까 얘는 지금 위치거든? 증가하다가 감소했지. 감소하다가 증가했지. 여기. 증가하다가 감소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위치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속도일 때는요. X축 뚫고 지나가는 지점을 봐야 돼. 근데 위치이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감소 여기. 감소하다가 증가 여기. 증가하다가 감소 이렇게 여기. 세 군데네. 세 군데. 그래서 이거는 맞았습니다. T는 C에서 여기 C죠? 속도는 0이다. 어때? 속도는 이거 0 맞죠?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아니라 자,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요만큼 보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부분은 밑에 있죠. 밑에.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야. 여기까지 갔다고 쳐? 여기까지. 얘보다 덩어리가 작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양이죠? 다시 요만큼으로 온 거야. 이렇게. 됐어? 덩어리가 얘보다 더 작아요. 그냥 결국 제일 멀리 간 거는 여기가 누구야? B죠. B. 그래서 이거 틀렸다. 자, 위치 그래프 2개 나왔고 우리는 구분 짓기 위해서 얘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기억. 시각 t는 a에서 점 p의 속도는 점 q의 속도보다 크다. 자, p의 속도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q의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위치기 때문에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잘못되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P하고 Q는 시각 T는 B에서 만난다. 자, 만난다는 건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야.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위치거든. B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이거 맞았다. T는 C에서 C가 여기거든요. C. 전 P와 Q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방향성은 도함수를 따져주면 되잖아. 도함수. 이 녀석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거든. 둘 다 음이죠. 둘 다 음이니까 같은 방향이다.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